강의에 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독일에서 온 PM 주스를 태백에 다시 받아서 제가 다시 들고 온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 수 없는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오늘 잘 들어주시고 이따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체험 사례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보여주세요. 비밀입니다. 순간 이게 지원이 안 돼서 순간 긴장했어요. 네, 오늘 저는 독일 PM 사업 설명을 할 건데요. 저는 처음에 딱 이 이름을 듣고 독일 PM? 뭐지? 독일 마을? 이건 들어봤는데 독일 PM은 뭘까 도대체 조금 촌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길에서 독일 PM 이야기를 듣고 길에서 샘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네, 제가 제품을 그러니까 제대로 먹기 시작한 이후에 올 봄에 집에서 대청소하다가 유물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프리미엄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프리미엄 명품을 내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봉다리 PM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명품처럼 전달하고 있는지 저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꼭 프리미엄 명품처럼 전달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심플 석세스풀,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뭔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결정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를 살 때, 선택할 때 선택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옷 사면 괜찮은 것 같으면 색깔별로 다 사요. 그리고 괜찮은 것만 제가 선택하고 나머지는 반품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줘요. 그리고 뭔가를 사거나 결정할 때 뭐 차든 집이든 뭐 싼 걸 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BMW 살 때도 견적서 보내주세요.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사보지 않고 그냥 태백에서 그렇게 계약했거든요. 어차피 뭐 BMW 종류가 몇 개 없더라고요. 모델별로. 그래서 사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저는 이제 보면 그렇게 단순하고 굉장히 그냥 빨리 결정하고, 왜냐면 선택 장애가 있으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피하려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저는 이제 타사의 제품을 굉장히 오래 먹었거든요. 보통 한 평균 50만원 달에, 많은 달은 70에서 80까지 제품만, 식품만 그렇게 먹었는데 제 몸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독일 PM 사업 설명을 잠깐 하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저는 내가 돈을 왜 이렇게 벌고 싶어 하는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숫자를 그렇게 싫어했음에도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부모님의 권유로부터 이제 지역에 있는 은행에 입사해요. 정말 숫자가 너무 싫어서 도망을 다니던 사람인데 은행에 입사를 해요. 왜? 돈이 좋아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 가면 돈을 많이 만지니까 저도 돈이 많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의 돈을 계속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제 돈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반대를 뚫고. 왜냐하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좋은 은행을 왜 그만뒀어요? 얼마나 좋은데,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보통 일이 그렇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 남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고 내가 그 일을 직접 해봤을 때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선택했던 은행은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 일인데 저에게는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곳에도 영업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왜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모두 예민해요. 동료들, 내부 고객도 예민하고 외부에서 돈을 맡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도망치듯이 그만두고
이제 제가 외국으로 가려는 찰나에 제가 이제 복지 일을 만나게 되고, 왜냐면 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좋아하는 일이 뭘까?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쁠까? 왜냐면 첫 번째 한번 실수를 해봤잖아요. 남들이 좋아하는 일. 그래서 그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이제 복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할 때도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인복지 쪽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는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회복지를 따고 이제 회사에 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전공자가 아닌 사회복지 자격증만 있는 사람들은 필드부터 했었어야 됐어요. 그 필드가 뭐냐면 어르신들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그래서 아가씨인 저에게 그 일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저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다 반대했어요. 뭐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좋은데 왜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 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어요. 눈만 마주치면 출근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뭐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그 직장의 전 직장 은행의 유니폼도 버리지 못하시고 그 신분증도 갖고 계셨어요. 그럴 정도 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또 다른 은행에 가기를 근데 딱 보면 이제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제가. 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꿋꿋이 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년 정도, 20년까지는 아니지만 약 거의 18년, 19년 정도 지났거든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떻게 그때 복지를 알고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실버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게 기저귀 갈 때는 다들 저를 천대하더니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실버 산업이, 그리고 불행인지 재앙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수명이 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누구에게는 행복이지만 누구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직장 생활만 계속 했어요. 복지사 일을. 그래서 누가 뭔가 차려준다, 너가 사장을 해봐라 해도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열심히 딱 일하고 정신과 육체가 함께 퇴근을 하고 싶다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정말 장사도 싫고 직장인만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내가 5년 전에 나와 현재 나이가 소득이 분명히 늘었을 거예요. 근데 나의 형편은 어떠세요? 비슷해요. 비슷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고 원잡, 투잡, 쓰리잡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잡이었을 때가 제가 재가센터를 오픈하고 있었을 최근 3년 동안만 원잡이었어요. 올 3월까지. PM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투잡, 쓰리잡을 함께 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돈에서 좀 자유롭고 싶었어요. 네. 녹화하는 안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돈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결혼을 하면서 저희 신랑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너무 자기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를 어떻게 조금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저자에게 돈을 주면서 뭔가를 시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로. 그런 계기가 또 있거든요.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쨌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정말 저한테는 정말 강력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러다가 정말 제가 저에게는 진짜 인생을 뒤집는 재가센터를 오픈하게 돼요. 왜 오픈하게 됐냐면, 직장 생활도 나쁘진 않았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그곳에서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을 벗어나야지. 내가 만든 곳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와서 제가 이제 재가센터를 오픈해요. 그래서 재가센터를 처음 오픈하면 누군가가 대상자를 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늘 꿈꾸던, 저는 이제 50에 은퇴하는 게 꿈이에요. 지금도. 50에 은퇴해서 돈이 나오는 루트를 만들어 놓고 나는 정말 시간과 경제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센터를 오픈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토요일에도 출근을 해요. 그래서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
처럼 살았어. 금으로.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남들은 어머 대단하세요 하는데 저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상자분들이 계시니까 마음대로 오늘 다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이제 PM으로 빨리 전업하고 싶은데 일반 자영업이랑은 다르게 제가 여기 파업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그래서 이 일 또한 남들이 보면 굉장히 대단하고 부러운 일인데 저는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염증과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최악의 상태였어요. 최악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고 혈압도 약 먹기 전 단계. 그게 작년 10월이거든요. 건강검진 했을 때. 그리고 혈당도 마찬가지. 염증 수치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던 차에 신뢰가 있는 저희 스폰서님 아시죠? 강혜주 사장님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늘 다크서클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크서클이 없고 완전 생기발랄한 거예요. 근데 모임에서 보면 왔어 맨날 이러시거든요. 근데 너무 활기차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지?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계를 하면서 저 뭔가 달라졌는데 저분도 굉장히 바쁜데 왜 생기가 있지?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몸의 형태도 달라졌고 얼굴과 모든 게 달라져서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뭐야? 저는 좀 약간 아까 그랬잖아요. 심플하다고. 그래서 뭐야? 이랬더니 뭐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해요. 무엇을 먹었냐? 그랬더니 그때 그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야를 잊어버렸어요. 그 유물을.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제가 가입해요. 가입해서 샘플을 받아서 집에 와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제품을 만난 계기고요. 저는 제가 이제 항상 계속 열심히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이 저희 집에 제가 이제 금요일날 강의를 하고 집에 가서 도대체 이 책이 우리 집에 몇 권이 있나 봤어요. 8권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샀어요. 저는 시골에 살고 떠서도 있지만 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이 책을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와 이번 해, 올해에 이슈가 됐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복귀해주고 내년에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작년에부터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까 더 괴로워요. 왜 전에 누가 그러셨잖아요. 돈 벌고 싶으면 돈의 길목에 서 있으라고. 서 있으면 뭐해? 내가 건질 채가 없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사진 않았어요. 근데 이 트렌드 코리아, 이 트렌드를 잊지 않으려고 저는 엄청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올해 이제 2024 트렌드에는 그 GPT 그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노보다 더 최소화된 소비의 형태 뭐 이런 거 나와요. 어떡하라고 나보고. 맞잖아요. 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볼 텐데 그래서 되게 괴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고 저는 제가 센터를 오픈한 게 이제 마지막 나의 젊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나를 온몸을 다 던져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거고요. 왠지 또 좀 트렌드라고 하니까 되게 감각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의 트렌드와 왜 PM인가?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 왜 PM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러면 PM 회사가 굉장히 좋고 다 좋은데 무엇을 가지고 할 거냐? 제품에 관한 이야기 잠시 해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 옆집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하는 다단계가 아니라 우리보다 굉장히 많이 똑똑하고 그런 분들이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도대체 뭔지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트렌드는요,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생각해보시면 헬스와 뷰티라는 이야기가 10년 전쯤에 처음 나왔어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테고 뭐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상관은 없는데, 그때 왜 헬스 앤 뷰티가 나왔냐면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화장품 회사에서 이제 헬스와 뷰티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팔기 시작할 거래요. 아직 팔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화장품 공장에서 만드는데 건강식품을 공장에서 만든다고?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기 농장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뭐 건강식품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화장품 회사에서 건강식품을 팔기 시작해요. 지금은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도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죠. 자기들은 약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더 과학적으로 화장품을 만든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과학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은 흘러가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겨요. 근데 내가 그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쭉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가 잠깐 지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코로나가 처음 첫 해에 어떤 그 경제학자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코로나가 끝나도 종식이 되어도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 다른 뭐가 온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단순하게. 근데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얘기를 그 뒤 이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발전됐는데 뭐가 더 발전된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뭘 또 준비해야 되지? 굉장히 좀 저는 두렵더라고요.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되게 무섭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너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두려움과 같이 하니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알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정도로 제가 무섭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들어가는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저희 신랑이 다니는 회사가 셧다운이 됐어요. 운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처음에는 급여가 100%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장기화로 가니까 그 다음에 70% 나오고 그 다음 50% 나오고 어떤 직원들은 이제 갑자기 돈이 확 주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지원해서 다른 부서에 이제 지원을 가면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주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역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되게 정말 이게 이번에는 코로나지만 다른 걸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지금의 화두는 생각을 해보시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기초수급 대상자시라도 다 건강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코로나 이전의 사람들은 이전의 시대에는 그냥 건강해서 밥만 먹어도 뭐 건강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지금은 영양제를 안 드시는 분을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채소 못해도 오메가는 비타민 C는 아로나민 골드라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트렌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PM 사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양제를 먹어야죠부터 시작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시장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의 규모를 보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19년이잖아요. 2019년이면 코로나 이후 이제 직전이거든요. 코로나가 발발한 시기. 그때부터 굉장히 올라가요. 건강기능식품. 왜냐면 이때 화두가 됐던 말이 면역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 김치를 먹어야 된다 또 그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10가구 중에 8가구 정도는 건강기능식품을 다 먹어요. 먹어봤고 먹고 있고 앞으로도 더 먹을 의향이 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시장은 이제 아닌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지금 좋은 상태이고 그러면 이 PM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우리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근데 되게 적극적이시다. 보통 잘 못 드시거든요. 옆에 분 들어주시고 이러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PM을 처음 들었지만 이 회사는 독일에서 독일 딱 하면 떠오르는 게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국가 브랜드 자체가. 그 독일에서 1993년에 설립됐어요. 네. 그래서 30년 된 회사고 회사가 30년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에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사가 어떻고 저떻고 논할 단계의 회사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20년 연속 탑 100에 오를 정도로 굉장한 실력까지 겸비한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용평가를 보면 트리플 A예요. 트리플 A가 우리가 소 한우를 먹어도 맞죠? 특불 막 좋다고 이러는데 트리플 A면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우리가 뭔가를 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휴대폰 막 다 들고 다니니까 바로 검색하셔도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내가 검증할 단계가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 이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인데 이걸 왜 제가 한 번 더 실었냐면요. 시장은 이런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 학교가 공부를 전국에서 1등해요. 근데 내가 거기서 꼴등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내 파이가 있어야지.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PM은 지금 급성장기에 왔어요. 만약 지금 PM이 올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많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증할 것도 있고 먹고 좋아진 사례도 굉장히 드물 것이고 뭔가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 물류도 마찬가지. 근데 시기가 지금 4년에서 5년으로 넘어가는 정말 시기적절한 시기에 가끔 제가 그 생각하거든요. 자다가 뭐야 내가 어떻게 만나지 PM을? 왜냐하면 제가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저는 PM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와 진짜 PM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PM이 굉장히 좋은 시기에 내가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혹시 말이 빨라서 힘드실까요? 지금 보시면 2018년에 52위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입장을 이렇게 한 거죠. 지금 22년에 3위였어요. 근데 굉장히 보시면 이게 좀 글씨가 작긴 한데 글로벌 A사는 제품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캐리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곧 아마도 비행기도 나올 것 같아요. 비행기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 맞아 비행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A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품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제품군에서 직접 생산해서 마진을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안 돼요. 나도 뭐 팔면 되지 비행기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A사 하시는 분들 보면 휴지 같은 거랑 물티슈 들고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분 돈 되게 많이 버시겠다고 그랬더니 못 번대요. 그래서 그럼 저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저는 돈 되는 일을 해 에너지를 써야지 그랬더니 알리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많이 알려줬던데 굳이 내가 알려야 되는가. 네. 그런 생각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PM 같은 경우는 제품군이 아시겠지만 PM 3종이 일단 강력하잖아요. 다른 제품들은 물론 좋지만 근데 그 PM3 검색을 해보시면 PM 3종으로 올라와 있어요. 매출이. 그래서 결국은 이 제품들로 직접 생산, 독일에서 직접 생산한 이 제품들로 지금 3위를 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PM 제품이 좋은가 저는 처음에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포장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이거 딱 보고 저 불량식품 같이 생겼는데 저걸 나보고 먹으라고 막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좀 약간 형태가 저거 좀 중간에 오다가 뭔가 떨어지고 하지 않았나.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그렇더라고요. 꼭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 같고. 그래서 나도 지금 좋은 거 먹고 있는데 왜 저걸 먹으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이제 제가 몰랐던 거죠. 외국 제품들은 포장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냥 시골 아줌마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부터도.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 그 알고 있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외국 제품들을 제가 그렇게 뭐 경험해 볼 일이 있겠어서요. 시골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렇게 생긴 허접한 걸 나보고 먹으라니. 아,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사실 내가 예스하지 않으면 대답하잖아요. 저는 제가 예스한 거에 대해서만 대답해요. 그래서 그걸, 저를 오래 본 사람들은 눈치채요. 제가 대답 안 하면. 근데 저는 대답한 거는 무조건 지켜요. 그래서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잘 지킬 수 없을까봐. 근데 어쨌든 외형이 저래서, 그래서 더 안 먹었던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제품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인증을 먹기 전에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할 뭐 겨를도 없었고, 제가 아는 이렇게 허접했기 때문에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 이제 가입을 하고, 여태 몇 달을 안 먹었으면서도 놀랍게도 가입을 했는데 너무 바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을 얻어서 집에 가서 먹었어요. 근데 먹으니까 정말 온몸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전에 관절염을 진단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한 몇 년 전부터는 후라이팬이나 이런 걸 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설거지 못해요. 그리고 집에 걸레가 없어요. 걸레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닦으면 손가락에 힘을 줬잖아요. 접을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반대 손으로 눌러서 접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관절염 때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제품을 먹고 플러시가 나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디에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 마디마디와 뭐 발목 이렇게 쭉 설명했더니 너 관절염이니? 그러시더라고요. 관절염 10년 전에 진단받았는데? 제가 이랬어요. 정말. 왜냐면 10년 전에 진단받을 때 병원에서 관절염 지금 시작됐어요? 하시길래 제가 콧방귀 꼈어요.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왜? 10년 전이면 제가 30대 초반이에요. 무슨 30대 초반에 관절염이 걸려요. 네, 이렇게 튼튼한데. 심지어 전에는 더 튼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튼튼한데 무슨 관절염이 걸려. 그리고 제가 뭐 밭을 맺겠어요.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뭘 했겠어요. 다 그냥 이렇게 그늘에 있고 이렇게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관절염이 걸려요. 근데 저는 관절염이 그때부터 시작됐었는데 말을 안 듣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컴퓨터 자판은 두들기는데 집에 가서 설거지는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냉장고에 묵은 얼룩은 하나도 못 닦아요. 그래서 방바닥에 뭘 흘려놓으면 뭘로 닦냐면 물티슈로 해서 발로 닦아요. 근데 이렇게 발로 닦다가 왜냐면 손에 먼저 관절염이 왔는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발가락에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닦잖아요. 그럼 발가락 3번, 4번, 5번째 3개가 휘어요. 말려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신랑한테 지났다! 이러면 저희 신랑이 물 먹어라. 너 물을 안 먹더라 요새.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둘이 무식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제품을 먹고 이렇게 왔잖아요, 반응이. 그래서 이제 관절염 얘기를 해서 나 10년 전에 진단받았는데 잘 모르겠던데. 왜냐면 아직 손이 안 휘었잖아요. 아직도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제가 이제 얻어온 며칠치를 먹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이제 먹었는데 손에 주먹이 안 쥐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부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던데 주먹도 못 쥐고.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저는 몰랐어요. 제가 관절염 때문에 부종이 오는 줄.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먹을 쥐어봐요. 부었나 안 부었나. 근데 한 번 이 제품을 먹고 나서는 한 번도 부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3일 동안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좋다던데 왜 자꾸 붓지? 발바닥은 더 부어서 뿔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왜냐하면 저도 그 기존에 좋은 제품이라고 먹어봤지만 그렇게 몇 개 안 기본만 먹었거든요. 기본. 근데 그렇게 나왔다는 게 뭐 양도 많이 먹지도 않고 딱 한 포씩만 먹었는데 그렇게 나와서 설마 그것 때문일까라는 얘기를 인식도 못했고 그냥 빨간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붓고 막 그래서 이거 뭐지 좋아진다더니 이제 그러고 그래도 일단 돈 주고 샀으니까 저는 약간 본전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냐면 택배가 안 오는 거예요. 시켰는데 얻은 거 다 먹었는데 그래서 스포너님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제품을 좀 달라고 얻어와요. 빌려와요. 어차피 제 거 샀으니까 오면 드릴 테니까 주세요 해. 그래서 그거를 또 먹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붓기가 다 빠지고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지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다르다 하면 달려들까봐 혼자 홈페이지를 계속 봐요. 회사 홈페이지를. 회사 홈페이지를 계속 보는데 이제 나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의심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저희 남편과 아이를 먹여요. 그래서 오토시 제품을 한 3주 만에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풀셋을 사서 또 먹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몸무게도 많이 나갔지만 제가 적어보니까 20여 가지의 몸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막 먹어요. 먹고 좋아져서 개선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쫓아와요. 저희 사무실에. 제과센터에. 너 뭐 되게 좋아졌다며. 살이 빠졌다며. 이렇게. 그래서 좀 이게 뭐지? 난 소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제가 먹고 좋으면 소개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이.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저 소개 안 해요. 저 아는 사람도 없고 저 좋으면 저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문할 거니까 저 그냥 냅두세요. 그래서 막 동영상하고 엄청 보내주시거든요. 안 봐요. 정말 이렇게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몰래 막 보고 심지어 제가 말일날 998.7점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막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일화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대신에 제가 제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왜 제가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강력한 제품의 제품력을 제 몸 상태가 좋지도 않았는데 제품력을 볼 수 있었던 건 NTC 때문에 첫 번째가요. 가장 강력한 건 NTC 때문에. 왜? 내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세포의 수준 사람마다 그러니까 학습의 수준이 있는 것처럼 세포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음식이든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옳았구나 왔다 문 열어주는 세포가 있고 오거나 말거나 문 닫고 있는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포 수준에 맞춰서 꽂아준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내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몸의 상태였지만 한 번, 두 번 먹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NTC는 이해가 왜냐하면 NTC는 다른 회사에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제품들 중에 하나 정도 그럼 세포 수준까지 갖다 줬는데 흡수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의 제품들은 제가 이렇게 한 주먹씩 먹었어도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거는 흡수율이 우리 PM만큼의 흡수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20대 때 몸의 상태가 노인의 몸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한의사가. 왜냐하면 뭐 음식을 먹으면 소화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소화만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너무 부러워했어요. 많이 먹어도 안 찐다고. 제가 되게 많이 먹거든요. 여자 둘이서 6인분 정도 먹어요. 고기만. 지금도 여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화장실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 와, 쟤는 많이 먹어도 저렇게 화장실 가니까 날씬하다 라고 과거에 그랬는데 그 20대의 몸이 세월이 지나니까 개선이 되어졌을까요? 더 심하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비대한 몸으로 가는. 왜냐하면 저는 먹는 양을 줄일 수는 없더라고요. 이게 뭐 심리적 요인인지 점점 위가 커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대 때 그랬던 몸이 30대를 지나고 40대가 되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소화만 시키고 있으니까. 뭔가가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제품들은 들어가면 그러니까 입에서 식도, 위, 장에서 가서 소화 흡수를 해서 간으로 다시 보내서 각 필요한 곳으로 보내줘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반 병원이나 뭐 그런 거 치료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주는 약만 드세요. 왜? 간 수치 때문에. 근데 PM은 드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의 상태와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간에 있는 담즙, 효소를 갖다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간의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간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PM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다른 제품들과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흡수시켜준다. 내가 건강한 상태이든 그렇지 않은 상태이든. 그러면 그리고 이제 PM의 기술력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솔브 기술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B와 C를 제외한 다른
비타민은 다 지용성이에요. 우리 몸은 물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피부가 탱탱해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피부가 탱탱하다는 것은 혈관도 탱탱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피부가 많이 늘어졌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있지만 혈관도 많이 늘어져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늘어져 있으면 이 혈관이 탱탱하게 있어야 잘 지탱해줘야 영양분이든 뭔가가 들어왔을 때 잘 운반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늘어져 있어. 우리 화장도 해보면 피부가 늘어져 있으면 모공도 늘어지거든요. 그럼 화장이 잘 안 받아요. 쉽게 말해서. 젊은 친구들은 기초 잘 안 해도 화장 잘 받잖아요. 똑같아요. 몸 상태도. 그래서 비타민 잘 드시면 피부도 좋아지지만 혈관이 먼저 더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에서부터 광을 채워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거와 일맥상통하거든요. 말이 빠르지 않죠?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강력한 기술이 또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그 비타민, 지용성의 비타민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얼만큼 흡수되는가에 관한 거를 잠깐 볼 건데요.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오면 걔를 우리 몸의 일부인 것처럼 해서 다시 흡수시켜야 돼요. 근데 시중에 있는 비타민들은 다 캡슐에 들어있어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거를 저는 몸소 느낀 게 항상 바깥에 다른 오메가 먹었을 때 명치에 걸려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상도 말인데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쌤목 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메가가 좋다고 하지만 먹다가 안 먹다가 먹다가 안 먹다가 했어요. 이게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일단 그 PM의 오메가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오메가가 PM의 오메가인데요. 왼쪽에 지금 타사의 오메가가 저렇게 덩어리 채로 몸속에 머물러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끔찍하시죠. 가격이 적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20대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혈관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저분한 혈관 속에 저런 오메가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래서 병원에서는 오메가를 장복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뇌혈전을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보시면 어떤 오메가 드시고 싶으세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네. PM에 그럼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 요게 다 PM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와 있는 PM의 제품들이에요. 제품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게 어떻게 돈이 된다고.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저거 갖고 무슨 돈이 된다고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제가 센터가 아니라 이 PM이 나에게 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에 그때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3월. 제가 올 2월에 회원 가입을 하고 제품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영양제만 바꿨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거짓말을 하진 않으니까 영양제를 바꾼 건 맞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바꿨는데 일단 먹고 있어 이렇게만 얘기하고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막 자꾸 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센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창문을 보면서 저게 돈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언니들이 3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PM은 저는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을 진행했지만 PM의 사업가와 소비자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일이 아닐까. 저도 경험했고 저희 주변 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어쩌면
이게 될 수도 있겠다. 왜?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집이 있어요. 대박집이에요. 그 집은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손님들이 줄을 서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PM은 정말 한번 드셔보시기만 하시면 깜짝 놀래요. 정말. 내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정말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많은 제품들 맞나? 어쨌든 이 제품을 제가 이 제품 중에서 가장 인기 좋은 시그니처 제품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파워 칵테일입니다. 파워 칵테일 처음에 이제 딱 보시고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시던가요? 저 한 포에 저게 다 들어있다고?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왜냐하면 한 주먹씩 먹었잖아요. 유산균도 먹고 유산균 먹이도 먹었거든요. 저는 뭔가를 하나에 꽂히면 엄청 파고들어요. 근데 나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지만 저희 아이는 굉장히 잘 키우고 싶었어요. 저는 팔다리가 가늘어서 남들은 좋다고 부러워했지만 저는 사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허벅지를 정말 굵게 그리고 머리숱은 정말 많이 풍성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거, 남편이 먹는 거는 공부 안 해도 내 아이가 먹는 거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서 아이를 유산균도 먹이고 유산균 먹이도 먹이고 단백질도 어릴 때부터 먹이고 뭐 다 먹였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잘해가지고 아이가 잘 먹어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는 맨 앞에 섰어요. 전교에서. 엄마 오늘 한 명 앞에 있었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지금 저희 아이 중3이거든요. 키가 183이에요. 성공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눈치 좀 있어가지고 공부는 좀 못해도 사는데 선택을 좀 잘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키는 돈 주고 사기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키를 키우고 허벅지를 굵게 키우고 그 다음에 머리숱. 저는 이제 지금은 좀 사람의 모습이지만 예전엔 되게 심했거든요. 원래 가늘게 태어났어요. 모가.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아이는 드라이를 말리면 겉에만 말리면 다시 젖어와요. 머리숱이 많아서. 그래서 저걸로 됐다 나는. 저희 아이 허벅지도 굵고 키도 뭐 저만 하면 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꼼꼼히 공부했어요. 어떤 걸 먹어야 될까. 근데 이제 홈쇼핑에 워낙 많은 그러니까 홈쇼핑과 종편 채널에서 건강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정보들이 다 맞아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근데 그 홈쇼핑에 나오는 그 제품이 내 몸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느냐 그거를 내가 판가름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 얘기도 같이 해드릴게요. 자, 파워 칵테일에는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56가지의 과일과 야채가.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균형이 잡혀 있어요. 너무 균형을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홈쇼핑 좀 보셨다 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글루타치온, 베타카로틴, 커큐민 그런 거 다 따로 드신대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 제품을 줬을 때 저희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 10년 넘게 먹었잖아요. 걔도 영양제를. 엄마 이게 다야? 걔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수를. 엄마 이게 다야? 다야. 그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얘는 파워 한 포에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먹기도 굉장히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양치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뭘 갖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저녁에 또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내가 가려야 될 음식도 없어요. 내 몸의 상태에 맞춰서 일을 다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뭐 질유산균, 초유유산균 다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근데 여기 안에는 유산균도 다 들어있어요. 보시면 유산균의 먹이와 유산균이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는 유산균만 들어가면 걔가 몸에서 잘 살아서 활동을 할 것 같지만 장 안에 유산균의 먹이가 없으면 유산균 사멸해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유산균 먹이도 함께 있어야 하는데 PM은 유산균 먹이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포로 충분해요. 네.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소 그리고 시너지를 내주고 하루에 한 포 충분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다 드셔야 되면 드신다고 생각하면 아빠는 돈 벌어 오느라 쇠가 빠지고요. 엄마는 만드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 나오지 못할 거예요. 아이는 먹느라고 배가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파워 한 포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브로콜리를 먹든 안 먹든
아이들 편식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어른 이제 그 편식하던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도 편식하잖아요. 근데도 다 드실 수 있어요. 알러지가 있어도 저온 숙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액티바이즈. 얘는 가격이 너무 싸서 저는 처음에 얘가 뭘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이 할 정도였어요. 너무 싸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이제 얘가 비타민 B군이잖아요. 왜 비타민 C는 C군 안 하고 B는 B군 하는지 아세요? 비타민은 12까지 있어요. 근데 비타민 12까지 있는데 얘가 따로 있으면 뭐 해줬고 뭐 해줬고 뭐 해줬고 해도 역할을 못해요. 뭉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광고에서 그 가수 B가 그러잖아요. B군 모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모여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모여 있고 여기에 카페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신데 여기에 있는 카페인은 안전해요. 그리고 함량 자체가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드셔도 돼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밤 12시에도 제가 5스푼 먹어봤거든요. 괜찮아요. 네. 저는 원래 커피를 못 먹던 사람이거든요. 심장이 벌렁거려서. 근데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괜찮더라고요. 뭐 다른 좋은 성분으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다른 강사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성분에 관한 이야기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경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액티바이즈는 언제든지 드셔도 되지만 가장 좋은 건 아침에 깨울 때 그리고 오후에 나른해져서 커피 땡길 때 있잖아요. 그때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트 얘는 가격이 너무 정말 착하잖아요. 한 포에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아이들 처음에 먹일 때 파워보다는 리스토 먼저 먹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주말에 이럴 때는 오후 뭐 3시 이럴 때도 막 외식 같은 거 하고 뭐 가식 하잖아요. 그때 드시라고 해요. 드시고 나서. 그러면 만약 고기 드셨으면 거품을 만나실 거라고 화장실에서 삼겹살 기름까지 녹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리스토레이트에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 천연 미네랄이 우리 몸에는 소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소량이 부족하면 900가지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아이인 거예요. 네.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는 드시면 정말 꿀잠 주무실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센터 오픈하기 전에는 무슨 생각했냐면 무슨 불면이야 안 피곤하니까 잠이 안 오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뭔가를 운영하니까 무슨 걸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베개를 5개 샀어요. 베개 때문에 못 자는 줄 알고. 근데 베개가 아니었어요. 리스토레이트 먹고 잘 잤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품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칼슘은 혼자 있으면 몸에 흡수가 될 때 흡수가 잘 안 돼요. 비타민 D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PM은 이렇게 비타민 D를 같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만 봐도 PM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당연히 그랬겠죠. 독일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대단하구나. 또 추가로 뭘 하지 않아도 이걸로 정말 올인원이 되는구나. 새삼새삼 알면 알수록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뭔가를 이 시간에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알아보시면 알면 알수록 경험해 보실수록 정말 놀라운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저는 대학에서 전자계산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수업을 들어봤어요. 그 수업이 뭐냐면 촘촘하게 짜는 거예요. 25년 전에 학교 전공을 했으니까 지금은 당연히 무슨 건물이나 학교에 인터넷이 다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결하는 게 점처럼 연결하는 게 그게 네트워크이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전자계산학의 네트워크는. 근데 그게 마케팅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 있는 태백 와보신 적 있으세요? 네. 태백이요, 육지의 섬 같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육지의 섬. 내륙 지방인데 어디를 가려면 기본 3시간은 걸려요. 오늘도 주말이니까 아마 4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오는데. 근데 그냥 태백에서 밥 먹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영화를 볼까?
하면 하루가 걸려요. 왜냐면 아침 먹고 이제 이동을 해 최소 1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럼 영화 보고 나면 뭐 차나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1시간 걸려서 또 오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가요. 근데 뭐 그런 여가는 또 뭐 안 해도 돼. 근데 아이가 아프잖아요? 응급실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응급실 당직이 수준이 저보다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신랑이 맨날 응급실 가자 그랬어요. 아이가 아프면. 근데 한 날은 갔다 오더니 네가 낫다 이러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소아과 의사가 잘 오지도 않아요. 그런 곳에 제가 이 PM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8일에 사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달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계산해보면 제가 사업을 해야겠다는 해업을 해서 배워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걸 합쳐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게 가능했다는 거는요. 이 시기, 3년에서 5년 사이에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시기였으면 안 됐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아무리 PM이라도. 왜냐면 이때는요. 모든 걸 제쳐두고 PM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저 1등 하면 자리가 좀 있을까? 정도? 근데 지금 시기는 이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서울에 시골에 있지만 PM을 통해서 EVP라는 직급에 가고 시골에 있는 40대 아줌마가 1억 3천만 원짜리 BMW를 살 수 있는 일이 이 PM이니까 좀 더 깊이 알아보시고 또 이교시에 정말 그럼 이렇게 좋은 걸로 어떻게 돈이 되는지까지 잘 알아보시고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